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계의 V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V쌤을 춤추게 합니다. V쌤이 춤을 추면 더 멋진 기법들을 지속 공유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민족주식사관학교를 널리 알려주시면 어디서도 배우기 힘든 고급 기법도 자주 공부 드릴 겁니다. 잠시 자막 영상을 봐주시고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족주식사관학교 동영상은 매주 수요일, 일요일 2번 업로드됩니다. 수요일은 월요일, 화요일 특징 테마에 대해서, 일요일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징 테마에 대해서 분석하고 브리핑을 지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 브리핑 드리는 것은 아마도 주식 유튜브에서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이 테마는 어느 정도 갈 것 같다, 이 테마는 지속될 것 같다, 이 테마에서 이 종목 눌림목 자리는 여기다 등을 말씀드려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든 테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후반 시장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하락의 영향으로 코스피는 수요일 큰 하락 후 금요일까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수요일 큰 폭 하락했으나 목요일은 살짝 반등, 그리고 금요일은 하락은 했지만 약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한 한 주였습니다. 그러나 지수 자체는 코스닥 5일선 위, 코스피는 5일선 살짝 밑, 그러나 2600을 지키고 20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치사 미국 신용등급 하락에도 불구하고 2011년 처음 미국 신용등급 하락 당시와 비교한다면 나름 선방한 한 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목요일 수구 왜곡 현상으로 지수 대비 피부로 느끼는 하락의 느낌은 좀 더 컸습니다. 수요일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지금 2,000개입니다. 상승은 한 500개 정도고요. 목요일은 비슷비슷하게 보였고요. 금요일은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금요일장답지 않은 그런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조금은 괜찮은 장이구나.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이 비슷하거나 상승 종목이 약간 많거나 이런 장이 개인에게는 훨씬 좋은 장입니다. 자, 시장은 이제 21선을 살짝 깼다. 지금 21선 정도에서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이는 게 핑크색이 61선, 초록색이 21선입니다. 여기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21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21선을 살짝 깨서 다시 61선을 닿을까 말까 해서 여기 지금 21선 5일선 위에서 전고점 2700까지 아주 밑으로 본다 그러면은 한 2580, 요 정도에서 박스권을 이룰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요. 자, 지수를 보면요, 사실은 6월 중순부터 계속 하락장이었습니다. 하락장을 계속 주다가 7월 달에도 횡보 하락장을 계속 줬죠. 그러다가 8월 초에 살짝 반등을 주는 분위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 살짝 반등 분위기가 있었죠. 수목금 하락장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2021년 잭슨홀 미팅 이후에 2022년 큰 하락을 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했었죠. 2022년에도 역시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3년까지도 지지부진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3년 8월에 잭슨홀 미팅은 좀 다른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조금만 덜어준다 하면은 이제 상당히 시장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내년까지,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시장은 괜찮을 겁니다. 장이 조금만 밀리면 이야기 안 하다가 이것저것에서 다 현금 필요성이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금은 무책임합니다. 폭락장이 아닌 이런 장에서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장에서 매매 안 하면 좋은 장 와도 매매 못 합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어떤 악재도 시장은 조정을 주지만 지금 잘 이겨내는 모습들입니다. 이번에 피치사 신용등급 하락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악재인데도 시장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후반 테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초전도체 테마를 빼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웠죠. 수요일은 조선 내화를 빼고는 상한가 간 전 종목이 나머진 다 초전도체 관련주였습니다.
자, 초전도체 관련주는 목요일까지 하면은 뭐 5종목 이상이 2연상을 했고요. 계속 새로운 종목이 관련 테마로 진입을 했었죠. 그다음 목요일 오전 큰 상승 후에 큰 하락으로 조정을 했고요. 목요일 장후에 나온 뉴스 하나, 우리나라 검증위원단에서 좀 어렵지 않냐 이런 뉴스 하나로 목요일 시간에 하한가 종목이 다수 나오고 금요일 또 큰 하락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말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거와 관련된 뉴스는 지속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등락폭이 커서 지금 매수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이라 해도 상향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많이 조정을 주었으나 아직도 상승폭이 적지는 않으니까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게 또 진가로 실험에서 성공을 한다면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겠지만 센세이션한 섹터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주말 뉴스에 따라서는 지금 여기서 진입 가능한 종목이 어느 건가? 굳이 본다 그러면 2구 산업, 9일 신동 등 구리주는 매수가 가능한 자리로 보입니다. 초전도체로서 상승했던 부분을 거의 반납했고요. 만약의 경우에는 구리주로도 상승 여력은 있으니까요. 그러나 가장 상책은 구경만 하는 거입니다. 이건 사실은 혼자서는 대응이 어려운 섹터입니다. 뭐 성공한다 그러면 템버가 그 이상도 갈 수 있지만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진입을 해도 그 진입 타임은 그때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목요일 날은 지난주 초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죠. 그러다가 목요일 날 다시 코로나 섹터가 강한 움직임을 주었습니다. 금요일에도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섹터는 코로나 환자 수가 아직도 증가 추세에 있어서 다음 주에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몇몇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신풍제약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신풍제약이 얼마나 상승한지는 아시죠? 한 7, 8천 원 하던 게 20만 원 이상을 상승을 했었죠. 지금은 뭐 가격이 쭉 내려와서 다시 지금 13,000원, 14,000원에서 시작을 하는 자리이고요. 상당히 강한 종목입니다. 상당한 세력주죠. 제가 세력주라고 말씀드리는 건 차트 공부를 꼭 해보세요. 공통점이 꼭 있을 겁니다. 또 이거 발견하신다면 본인에게 대단한 무기가 될 겁니다. 나중에 이것도 공개할 날이 있겠죠. 아무튼 간에 상당히 강한 섹터고요. 본다 그러면 하늘색선이 120선입니다. 이 120선을 좀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000원 정도죠. 이 자리는 바로 매수 자리도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여기 검은 선이 5일선이죠. 뭐 5일선 매매를 하면서 121선을 최종 지지선으로 보고 대응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시즌입니다. 뭐 같이 지금 어떤 지지선이자 저항선이다 할 수 있는 자리가 120선이죠. 이 120선이 지금 5일선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23,800원 정도. 이 자리는 그러니까 매수 자리이자 또 이탈 시에는 매도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이탈했다 이 자리에 올라타면 또한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거래량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날 거래량이 사상 최대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매수 타점은 뭐 여기서부터 뭐 요 정도까지도 매수가 가능하죠. 분할 매수를 하면서 지금 240선 돌파는 계속 못하고 있어요. 이걸 못하고 떨어질지 이걸 돌파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120선을 한번 돌파한 거니까 이 120선을 지지선으로 보면서 대응하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봅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본다 그러면 슈마시스도 마찬가지죠. 그 CJ는 120선을 돌파하고 240선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요. 슈마시스는 지금 120선을 돌파를 못했죠. 60선 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슈마시스는 좀 요 정도 2,720원 지지선으로 놓고 그 반등하면 매수를 하고 이걸 이탈하면 매도를 하고 또 이탈했다가 이 선을 돌파를 하면 다시 매수를 하는 등 이 선을 중요한 선으로 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 엑세스바이오는 또 슈마시스보단 강한 12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 정도 선을 한 9,000원 정도를 지지선이자 저항선으로 놓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SD바이오 이것도 역시 뭐 이거는 슈마시스랑 비슷하죠. 120선은 못 넘고 이런 경우에 이 선은 지금 뭐가 되겠어요? 뭐 중요한 어떤 중기선이죠. 60선을 지지선이자 뭐 저항선 이렇게 놓고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금요일은 다양한 섹터가 움직였습니다. 그중 눈에 띈 섹터가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여권 지지자들 대상으로 조사해서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 1위가 한동훈 장관이었다는 뉴스로 관련 테마주가 급상승을 하였습니다. 상한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속 눈여겨볼 만한 섹터입니다. 저희 민족주식 사관학회에서 추천드렸던 나우아이비 물론 종가는 3.39%지만 7, 8% 이상 상승했었죠. 그래서 오늘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는 매도 사인, 분할 매도 사인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종가가 이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이건 지금 재매수도 가능해 보입니다. 단 리딩은 종료드렸죠. 또 금요일은 로봇 테마가 오래간만에 상승을 하였습니다. 전일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할 것이라는 보도에는 목요일날은 특별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날 부속 기사 보도와 한미 첨단 기술 협력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대장을 했죠. 20%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T-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스타 다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8월 11일 날 두산 로보틱스 상장 심사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어갈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로보스타 눈여겨보십시오. 공략할 만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좀 조정을 주었었죠. 초전도체 테마가 워낙 강하니까 큰 조정을 주었는데 이 AI 테마가 금요일 날 큰 폭으로 반등을 하였습니다. AI 테마에 대해서는 종목별 매수 타점까지도 바로 지난주 수요일 날 업로드된 동영상 AI 테마, 코로나 테마, 초전도체 테마, 매수 매도 타점 찾기 동영상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꼭 시청해 보세요. 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익이 되는 거죠. 이 테마는 지금 8월 한 달 지속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가닉 티 코스메틱, 마녀공장 실리콘2 뭐죠? 바로 화장품입니다.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를 제치고 첫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장품 섹터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난주 테마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한가 종목은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종으로 놔두어야 합니다. 자리도 봐야 하지만 일단 재료만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수요일은 전부 초전고체주가 상한가였으니까 목요일날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뭐 역시 목요일날도 대부분이 초전도체이고요. 초전도체 재료가 아닌 종목들만 보겠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 인공지능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7월 27일 날 상장된 새내기주죠. 재발성 및 불응성 급속 고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PHI 101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차백신 연구소와 또 면역 항암제도 공동 개발하는 이슈까지 안고 있어서 향후에도 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나노브릭인데요. 이건 진단키트주 대장급 종목입니다. 금일 시간에도 상승했는데요. 전고점 돌파 자리니까 월요일 날 대응선만 정하고 진입이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전고점 돌파를 했다 그러면 전고점 돌파 자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자리는 바로 저항 자리이지만 또 지지 자리입니다. 위에서 시작했다 여기를 여기까지 내려와서 다시 지지하고 반등을 주면은 매수. 이걸 이탈해 버리면 매도하면 됩니다. 월요일 날 공격적으로 하실 분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제 테라사이언스 리튬 추출 설비 가동 소식에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자, 이거 바닥에서 지금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점. 이거 말 그대로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도 더 가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상한가 이후에 금요일날 갭 상승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요 갭을 메꾸고 갈 건지 기난 갈 건지 좀 봐야 되겠지만요. 하지만 뭐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는 이 재료 자체가 신선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통 리튬 테마주도가 아니어서 큰 관심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보면 여러 종목이 또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날 상한가는 이제 수목하고 달리 초전도체 이 관련주는 없죠. 특이한 종목이 오가닉 티 코스메틱입니다. 이게 사업 구조 개편과 또 전체 뭐 일본에서 우리가 유럽을 제치고 1등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전체 화장품 섹터 반등에 힘입어서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환기 종목이고 또 동전주의니까 일단 뭐 진입자리 이런 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종목은 있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영입니다. 6월 1일 날 상장한 새내기주입니다. 이 진영이 상한가를 달성했는데요. 상한가 달성 이유가 이제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주요 부품 이송에 사용되는 이 대전 방지 필름이라는 것을 개발을 완료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제품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전 제품 대비 아주 뛰어난 대전 방지 성능을 보였고요. 그 내구성까지도 아주 뛰어났다는 결과를 얻어서 바로 이게 이제 상한가를 간 이유가 됐습니다. 이 제품은 반도체 공정을 중심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현재 S사 향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내구성 등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신규주라서 지금 보시다시피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7월 말에 하락을 멈추면서 횡보를 하다가 상한가를 달성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종목을 쫓아갈 때 상한가를 달성했고 상승 여력이 있다고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선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요. 5일선 매매를 하든지 다시 5일선보다 급등주에서 좀 더 빠른 선이 뭔지 아십니까? 3일선, 좀 빠른 종목들은 3일선을 딛고 3일선을 지지하면서 3일선을 타고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절선을 짧게 5일선 이탈하면 매도하고 이런 방법을 갖고 쫓아가는 매매, 진용은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에코프로 HN, 이게 에코프로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금요일날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신사업 추진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 신고가 돌파 자리라서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만 이제는 뭐 눌림목, 즉 신고가 돌파 자리에서만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 바로 이 신고가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수는 이 종목이 쭉 가다가 약이 다시 한 97,000원, 98,000원 자리를 지지하고 반등할 때 이럴 때만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탈하면은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카프로입니다. 경영권 매각 소식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주식에서 경영권 매각이라는 건 아주 매력적인 재료입니다. 그렇지만 이 카프로는 지금 관리 종목입니다. 이 관리 종목이라는 것은 만약에 경영권 매각이 안 되고 금년도에 적자가 나면은 바로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매매를 하시려면요, 회사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시고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 좀 관리 종목이라 추천 안 드립니다. 관리 종목 빼고도 할 종목 많습니다. 일단 지난주 상한가, 금요일 상한가 종목이라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상한가 종목은 바로 Y랩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끝까지 안 보고 채널을 돌리거나 끄신 분은 좀 억울하실 수도 있을 종목이 바로 이 Y랩입니다. 기억나세요? 쿠팡이 나스닥 상장한다 할 때 그 연계 종목으로 동방이 있었죠. 얼마나 상승했나요? 자, 요 정도에 있던 동방입니다. 2,200원 정도 있었죠. 근데 나스닥 상장한다 그러니까 이만큼 13,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뭐 Y랩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저 정도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차트를 보세요. 신규주입니다. 7월 20일 날 상장한 새내기주인데 새내기주가 계속 하락을 했죠. 여기서 이제 횡보를 보이다가 상한가를 터뜨렸습니다. 바닥자리에서 상한가죠. 네이버 Y랩의 2대 주주입니다. Y랩은 네이버 인기 웹툰 상위 15개 중에서 9개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웹툰을 갖다가 왜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 할까요? 북미 시장의 웹툰 인기가 열풍이 대단합니다. 그 시장을 갖겠다는 거죠. 그 시장에 가게 되면 네이버 웹툰의 인기가 상당히 상승을 하겠죠. Y랩이 지금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들도 또 새로운 것들도 계속해서 어떤 저작권을 갖고 Y랩이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단 하나 지금 이게 주도 섹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 뭐 이런 쪽은 아직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눌림목 매수 자리 잘 노려보세요. 정방은 금요일날 20%대에서 상따로 일단 쫓아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 아이디어를 얻기 좋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정방 실전 매매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남성 아마존의 좋은 실적과 실적 발표할 때 AI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이 연계 종목은 남성입니다. 금요일 정방은 시초가로 들어가서 큰 수익을 냈습니다. 와이즈버즈, 메타버스 관련주, 스레드 관련주 대장이죠. 이제 바닥에서 다시 반등 자리입니다. 매수 타점 잘 노려보세요. 이구산업, 구리값 상승이 상당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스윙으로 들어간 종목인데 갑자기 초전도체와 연관이 되면서 큰 상승을 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지속 말씀드렸죠. 정방 스윙 종목이라고요. 금요일도 상승을 했습니다.
정방은 매수 매도를 하면서 계속 갖고 갈 종목이고 앞으로 더 갖고 가려 하는 종목입니다. 모비스 초전도체 관련 종목 대장급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대장 종목입니다. 대창 초전도체 관련 종목 구리주입니다. 자, 정방은 지난주에 초전도체 시장에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이걸 주임으로 미리 들어가긴 쉽지 않았죠. 전부 단타로 쫓아 들어가서 많이들 수익을 냈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인데요. 신풍제약 코로나 치료제죠. 세력제입니다. 제가 세력제라 말씀드리는 종목은 공통점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공부해 보세요. 정말 아신다면 큰 복이 되실 겁니다. 슈마시스 진단키트 대장급이죠. 아직 더 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SD 바이오 센서 역시 코로나 진단키트 대장급입니다. 시젠 역시 코로나 진단키트 대장급입니다. 실리콘2 화장품 대장급 종목입니다. 코퍼스 코리아 한류 수혜주죠. 일본 내 콘텐츠 재고, 콘텐츠 공급 종목입니다. 거기에 상당한 수혜주이죠. 한류에. 자, 이 정도로 정방의 어떤 매매 내역을 한번 보셨고요.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종목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자면 나우아이비, 한동훈 테마주 급등했죠. 거기서 텔레그램방에서는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7.7%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계속 상승을 해왔으니까 실제로 이걸 매수한 분들은 10% 이상 수익을 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금요일 종가 자리는 3% 정도로 내려왔으니까 5일선에서는 이건 재매수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알매. 예, 이거는 좀 소개해드리고선 지금 상당한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일요일날 소개해드렸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시초가이었으니까 월요일날 마이너스 7%에서 5%면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살짝 내려왔다가 지금 금요일날 1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큰 수익을 드렸습니다. 민족주식사관학교 소개 종목들은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치의 과장이나 거짓이 없이요. 저희는 밀린 종목은 대응 방안을 드립니다. 잘 나간 종목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린드먼 아시아 이건 좀 밀려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상에서 쌍바닥을 분명히 만들고 올라간다고 그랬죠.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왔다 갈지 아니면 안 내리고 여기서 반등을 줄지는 다음 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반등을 주기 시작하면 요거는 재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밖에 지금 1승 신스틸 있는데 이거는 계속 가져가십시오. 지금 이건 수익 많이 냈던 종목입니다. 재매수를 텔레그램에서 드려갖고 유튜브에서 드린 건 아니죠. 지금 갖고 계신데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신스틸 역시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입니다. 텔레그램에서만 재매수 사인을 드렸죠. 그리고 좀 밀려 있는데 이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 종목을 더 이제 다시 또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AI 관련주입니다. 지금 8월 24일 날 거대 AI 출범식이 있죠. 자, 거기에 관련주가 몇 종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역시 대장급 종목입니다. 오브젠입니다. 오브젠. 신규 상장주죠. 그래도 좀 오래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쭉 상승을 했다가 내려와서 계속 하락을 하다가 횡보를 한 3, 4개월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다시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여기 5만 원이대죠. 여기 5만 원, 5만 1,000원 요 정도를 넘었으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 지금 5일선 지금 얼마가 되냐면 47,250원입니다. 근데 살짝 떠 있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그냥 시초가 이하로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혹시 만약에 밀릴 경우를 대비해서 한 44,000원 정도 여기는 이제 1차 추매 자리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극히 적은 확률이지만 이 정도를 만약에 42,000원이죠. 이 정도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이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수익 많이 드리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소식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 지금 안 계신 분들이요. 이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텔레그램에서 민족주식사관학교를 검색하세요. 무료로 유튜브에서 드린 종목 리딩도 드리고 별도 종목도 추천드리고 또 최신 기사들 계속해서 서비스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V샘을 춤추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독자 500분이 넘는 순간에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시초가 진입 후에 상한가를 간 알체라 매수 이유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위에
딱 한 분씩만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 올려드린 AI 테마, 코로나 테마, 상원, 초전도체 테마, 매수 매도 타점 찾기 영상 꼭 보세요.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8월 한 달간 테마들 이 매수 자리 찾기에 저희 민족 주식사관학교 영상만큼 도움되는 영상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